본능 심리탐구.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본능 심리탐구.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형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능 중에서도 우리가 가진 서열 나누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데서 갑질이 시작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서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서가지고요. 또 오늘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그 본능으로 또는 서열로 이해하는 우울증 그리고 자존감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울증, 자존감. 예, 우울증을 무슨 서열과 본능으로 이해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우울증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울증. 네. 뭔가 이제 기분이 계속 좋지 않고 다운되어서 그렇죠. 예. 아무것도 할 의욕이 사라지고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는 게 우울증이겠죠. 그런지 인간의 마음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죠. 마음이 아픈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인간은 육체와는 별개로 마음이라는 게 있다. 그걸 이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근원이 있는.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원론을 믿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영혼 같은 게 있다. 예,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울증으로 봤죠. 그래서 그 마음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정신분석학, 네. 또 상담 심리학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의 문제, 이런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은 상담 심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걸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우울증 약도 나와 있다고 하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우울증을 좀 이렇게 가볍게라도 잠시라도 이렇게 앓고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건지 이제 이걸 좀 표현을 하는 건지 좀 주변에서는 이제 접하기는 예전보다는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정신과 쪽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이 우울증은 원래 그 정신분석학하고 상담 심리학의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담 심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는 성장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어요. 네. 예, 오히려 막 역효과도 나고, 지금도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은 자기의 그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아픔이니까요. 예, 그거 왜 또 막 다 얘기해야 되는지 막 뛰쳐나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런 굉장한 혼란성이 있었는데 신경정신과에서 아주 놀라운 약을 개발을 합니다. 어떤 약이죠?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런 약인데 하도 유명해서 프로작이라는 약이에요. 프로작? 네, 프로작이라는 약이라고 합니다. 프로작이 이제 우울증 치료제의 효시죠. 네, 프로작. 지금은 이제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약이 왜 유명하냐? 지금은 신경정신과에서는요, 이 우울증 그러면은 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판정하기보다는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요, 피를. 네. 피를 뽑아서 그 혈액 속에 혈소판에 세로토닌이라는 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해요. 호르몬 수치로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면은 우울증 진단을 해요. 네. 즉 지금의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우울증을 어떻게 보느냐? 뇌 속에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로토닌 수치가 적으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프로작은 무슨 약이냐? 바로 뇌 속의 세로토닌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활성화시켜버리는 그런 약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그 상담을 할 적에 인간의 마음의 문제로 우울증을 봤는데 이게 뇌 속에 육체적 문제군요. 그렇죠. 뇌 속에 그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는 관점이. 이게 인간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프로작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약으로 이제 보고 있죠. 많은 영화에서 나오고, 어떤 영화 보면 전 국민에게 막 프로작을 먹이고
그 지도자 대통령만 자기만 그 약을 안 먹는 그런 저 영화도 그런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네네네네. 예, 막 안 먹으면 막 잡아가고 막 그래서 막 어려운 일을 시켜도 프로작을 먹으면 세로토닌 수치가 높기 때문에 막 그 약이군요. 행복해지는 행복한 것처럼 느끼는 아무 예. 생각 없이 그냥 신나게 살아가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해요. 신경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가 가서 이제 약물 처방을 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사람이 막 무기력해지고 또 중독성이 있고 또 요즘 뭐 중독성이 많이 줄어든 약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안 먹고 막 버리려고 그러고 나의 자유의지로 이제 그걸 이겨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안 드시려면 자살 충동이 들을 때라도 드십시오. 라고 해요. 네. 예.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거는 그 뒤에 우울증이 있거든요. 자살 뒤에는 바로 우울증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좀 자살 충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 나는 굉장히 힘들어. 나는 못난 존재야. 즉 이 상담 심리나 이런 기존에서는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봤죠. 그리고 우울증이 온다고 본 거죠. 이 자존감이라는 건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존귀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자살로 연결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프로작이라는 약을 처방을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자살 충동이 없어지는 거죠. 네. 자살 충동이. 난 내가 죽고 싶어. 나는 죽어야 돼라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약물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관점이죠. 그러나 또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과연 있는 거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또 약물 쪽에 의지를 해버리니까 또 인간의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버리죠. 이게 근데 서열과도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아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서열이 높은 동물은 세로토닌이 풍부하고, 그쵸. 서열이 낮은 동물은 코티졸에 의해 가지고 그 온몸의 건강이 망쳐진다 그랬는데, 네. 바로 이 서열이 낮은 동물 인간은 이 코티졸에 의해서 건강이 망가지는데 이 코티졸의 역할이 뇌 속에 들어가면은 세로토닌 수치를 낮춰요. 그러니까 코티졸과 세로토닌은 이 시소 관계 있습니다. 시소 대척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티졸이 높아지면은 세로토닌이 낮아지고 코티졸이 낮아지면 세로토닌이 높아지고 즉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서열을 박탈당하거나 이러면은 코티졸 상태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뇌 속의 세로토닌 상태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보면 자존감이 낮은 거고 우울증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서열을 박탈당한 번식의 권리를 박탈당한 그래서 코티졸에 의해서 이 뇌의 세로토닌 활성화가 저해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서열이 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우울증이 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티졸이 생기면서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서 이제 우울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그 노량진의 고시촌에 젊은 그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서열 박탈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서열의 꼴찌에서 코티졸 상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바로 뇌 속의 이 세로토닌 활성화를 방해하고 코티졸이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그 번식의 문제, 본능의 문제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서열의 문제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게 어떤 삶의 기본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오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떤 뭐 육체적으로 우리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심리까지 연결이 된 그런 좀 여러 사슬이 있는 관계였군요. 실제로 이제 공무원 그 고시촌에서 공부하다 막 우울증과 막 이런데 막 시달리다가 시험에 딱 합격하잖아요. 네. 갑자기 우울증이 싹 없어져요.
그렇겠네요. 그게 바로 서열 서열이 회복으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면서 코티졸 수치가 줄어들고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거를 좀 연결을 시켜서 삶을 좀 풍족하게 만들려면 어떤 식의 좀 팁이 있을까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물리적 서열을 올리는 게 좋겠죠. 음. 회사에서 진급을 한다거나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거나 이런 게 좋겠지만 그건 이제 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죠.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 승자 독식, 1%가 다 가져가 버리고 99%가 패자가 돼 버리는 서열 박탈로 코티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도 번식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예, 그게 바로 서열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 뇌는요 그걸 설명해낼 수 있을 때 다시 세로토닌 상태가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자기가 긍정적이 되고 자기가 자존감이 올라간다. 내 삶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삶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본능을 이해할 수 있거나 심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거나 그렇게 나의 삶과 인간의 어떤 본능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예, 이 가정을 이루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알고 봤더니 그 서열의 맨 위에 서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구나. 권력 전쟁들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스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좀 겨울철이 되면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우울한 상태도 내 마음이 어떤 상처가 나서 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뭐 육체적인 환경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나 자신을 좀 살펴본다면 큰 산처럼 생각되는 문제들도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 산으로 작은 돌멩이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이 또 소중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서열로 보는 우울과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능 심리 탐구 다음 시간도 또 한번 기대해보죠. 감정노동연구소 김태영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